올 초에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한 시골 마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봉사 겸 선교 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던 건데요. 저는 사실 교회 다니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친구가 굉장히 믿음이 깊은 친구래 가지고 그런데 선교 활동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제 생일 선물이라고 캄보디아행 비행기 표를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시골 마을이 캄보디아에서 진짜 잘 못 사는 동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같이 가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이걸 물어봤죠. 여기서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얼마나 버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제가 질문이 너무 이제 세속적이라서 그랬는지 선교사님의 표정이 좀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셨어요. 하루에 5,000원도 안 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시골에 사는 것보다 도시에 사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도시에서는 그래도 대학 나오면 월에 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든 지금 여기 시골 생활을 정리를 하고 도시로 가는 게 좋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까 아니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농민들이 훨씬 더 사는 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말이죠? 도시 사는 사람들은 직장도 다니고 좋은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촌향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선교사님이 한 그 말을 듣고 저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캄보디아에는요, 이제 프놈펜이라는 지역이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프놈펜은 부자들이 그 땅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주변 땅들은 캄보디아의 농민들이 갖고 있는 땅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프놈펜으로 가면 돈을 번다, 이런 게 돌면서 대대로 물려받았던 뭐 돈이나 밭이나 이런 거 팔아가지고,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에 가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고 하려면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뭐 얼마 팔아가지고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프놈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2배 이상 올라가게 된 거죠. 아, 이제 소득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그 돈을 모아서 프놈펜 외곽의 땅을 다시 사면 그 전보다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 행복만 있는 것, 그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그 도시로 간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땅을 다시 사지 않고 오토바이를 사는 거예요. 도시 생활을 하려면 캄보디아에서는 오토바이가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도시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점차 이제 SNS, 스마트폰, 그런 현대문물들이 확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걸 누가 썼냐면 공무원들, 캄보디아는 공무원들이 진짜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처럼 잘 사는 사람들 손에 이제 그런 게 들려 있었죠. 그리고 경찰들이 권력이 엄청 세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들처럼 권력과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권력의 상징처럼 되고,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팔았던 땅을 다시 사는 것보다, 땅 얼마 안 하니까 다시 사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물건, 오토바이를 사고 스마트폰을 사고 브랜드 옷을 사고, 캄보디아 가서 깜짝 놀랐어요. 다 브랜드 입고 다녀요. 그럴수록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프놈펜의 상가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가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쓴 돈 때문에 누군가가 부자가 되고 프놈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주변 땅값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10년간, 아니면은 그 스마트폰이 나온 게 언제였죠? 2008년인가요? 그로부터 거의 15년, 20년이 흘렀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외곽의 땅이, 내가 거들떠도 안 보던 땅이 이제는 살 수가 없는, 도저히 살 수조차 없는 가격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외곽에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내가 농사를 먹고 사는 걸로 지으니까 먹는 거는 걱정이 없어요. 도시 안에 빈민들은, 그렇게 빈민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구호단체,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기아대책이나 월드비전이나 이런 곳에서 입에 파리가 붙은 막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정말 가난한 빈민을 촬영하려고 그 선교사님이 있는 시골로 찾아온 거예요. 왜냐면 평균 소득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빈민이 시골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시골에는 그런 빈민이 없다는 거예요.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땅이 작고 돈은 없지만 가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시 빈민들은
땅조차도 자본에 빼앗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땅을 팔아서 뭘 샀어요? 소비재를 샀어요. 그리고 또 땅을 팔고 나중에는 갖고 있는 땅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소비재로 바꿔가지고 뭐 어떻게 됐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데 전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상 대대로 갖고 있던 땅은 이제 모두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게 뭐였냐? 스스로 목을 조인 거예요. 그들이 쓰는 돈들이 그들이 팔아버린 땅값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프놈펜 외곽도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땅값이 수십 배가 오른 거죠. 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캄보디아 얘기잖아요. 근데 남의 나라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은 소비재를 사면서 힐링했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팔았던 땅을 다시 사면서, 집안의 땅을 내가 다시 사면서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하는 게 옳을까요? 물건을 사면서 힐링이 아니라 원래는 자산을 사면서 힐링을 느끼고 물건을 사면서 공포를 느껴야 되는데, 반대로 물건을 사면서 힐링이 되고 자산을 사면서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기업들이 우리한테 물건을 팔고 그 생긴 돈으로 뭐 해요? 자산을 늘려요. 소비재를 팔았던 대표적인 기업 어디죠? 스타일란다. 김소희 대표님은 뭘 샀을까요? 김소희 대표님 기사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건물 사신 거. 옷을 판 돈으로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사주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거나 뭐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팔아가지고 소비재를 삽니다. 왜냐면 소비재를 향해서 가는 길, 소비재로 가는 길은 엄청난 프로모션과 광고와 CF와 친절한 직원들이 있어요. 반대로 자산을 사는 길은요, 완전 반대예요. 엄청난 협상과 정보의 비대칭과 불편한 사람들, 변호사, 계약서 이런 걸로 돼 있어요. 누군가가 그런 거 다 세팅해가지고 편안하게 사인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그건 자산을 가장한 소비재예요. 누군가가 소비재를 사기 위해서 자산을 팔 때, 그때 말고는 그 자산을 내가 그 사람에게서 가져올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땅을 뺏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식민지에서 황금을 장난감과 바꾸던 사람들,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의 황금 같은 시간을 스마트폰이랑 바꾼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는 재테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캄보디아에서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니까 와, 생각이 완전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1억이 생긴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포르쉐를 살까요? 아니면 1억짜리 어떤 투자를 할까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주변에 부자들 보면 포르쉐 사던데? 맞죠? 사죠. 근데 한 가지 제가 불편한 사실을 얘기 드릴게요. 그들은요, 투자해 놓은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포르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